언니 그거 땡땡땡이에요. 에이 절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집으로 돌아와선 그 동생의 말이 계속 찜찜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러고 자려고 누웠지만 도통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네이버에 그때 그 주소를 그대로 검색해보았습니다. 검색 결과는 충격.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입니다. 3년 전 제가 20대였을 때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를 제보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이야기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때는 추석쯤 밤 공기가 선선해질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업계로의 도전을 위해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매일 혼자서 공부하고 집에 가고 이 생활만 반복하다 보니 우울감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해서 그룹 스터디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마침 대학 게시판에 자율 스터디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흥미로워 클릭해서 들어가 봤죠. 모집 조건을 보니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다단계 사절, 종교 사절, 영업 사절 오직 자유롭게 공부를 하기 위한 스터디원을 모집합니다. 라는 문구에 신뢰가 가더라고요.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도 이런 조건이 까다로운 그룹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심지어 면접도 봤어요. 무슨 그룹 스터디원 모집하는데 면접까지 보냐 하실 수 있는데 꼭 물 흐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좋았어요. 그 후로 스터디 그룹 조장에게 연락이 왔어요. 당연히 저는 합격이죠. 저는 순수하게 공부하려고 그룹 스터디에 들어가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모인 그룹원들은 총 5명. 다들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통성명을 하고 처음엔 어색하게 공부만 했지만 2달 정도가 지나니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나이대도 비슷하고 성별도 다 같고요. 그래서 2달쯤 자유 공부가 시시해질 때쯤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공부를 찾아보자 했는데 그게 마침 독서였던 거예요. 공부는 아니지만 공부는 꼭 해야 하니까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지만 독서는 같이 해야 의무적으로라도 읽게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같이 책 읽으면서 그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좋아요. 저도 항상 독서해야지 하면서 막상 혼자 하려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인문학 책이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책들이 후보로 있었는데 공자의 논어, 맹자 등 인문학적 책들이 주로 후보였어요. 그래서 정해진 책이 공자의 논어였습니다. 그렇게 독서 토론과 자유공부 이렇게 2개를 이어오고 있었죠. 그 와중에 저희들끼리 인문학 강의도 들으러 가고 운동도 하고 근교로 나들이도 가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인문학 강의가 사건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그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쨌든 그 인문학 강의 티켓은 대학생이었던 팀원의 교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했죠. 진행 장소는 저희 지역에서 크기로 손에 꼽는 큰 대학교였습니다. 그때 들었던 인문학 강의 내용은 기억이 개뿔도 안 나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마지막에 팀 단위로 오신 분들에게 그 주최 측에서 사람을 한 명씩 연결해 주었어요. 추후 저희 스터디원 5명, 그리고 주최 측 사람 1명까지 6명이서 한 팀이 되어 청년 서포터즈 비슷하게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주최 측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그 청년 서포터즈 활동한 지도 3개월 정도 되어 갔을 때였어요. 서포터즈 활동은 뭐 별것도 없었어요. 이전에 저희가 해왔던 활동에서 컨셉이 조금 더 잡힌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 팀원끼리 시밀러룩을 입고 특정한 장소에 가서 즐긴 후 사진 찍어서 인증하기. 뭐 이런 식의 활동들이 청춘을 좀 더 제대로 즐기도록 도와주는 느낌이긴 했지만요. 그동안 저희는 각자 공부도 놓치지 않았죠. 중간에 저는 간단한 자격증도 합격을 하고요. 그런데 타이밍이 절묘하게 일이 발생했어요. 저희가 독서 토론 때 읽었었던 논어를 끝내고 그 후 어떤 책을 할지 고민하던 차에 스터디원 중 대학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교수님이 성경을 추천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해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성경 공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망설였어요. 우리 교수님이 그러는데 성경이 인문학의 꽃이래요. 아, 성경 공부는 별로 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성당에 다녔었고 성경에 대한 거부 반응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가 사실 더 걱정이긴 했어요. 그래서 맹자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초등학생용 맹자 책을 각자 구매해서 공부를 다 하고 또 무슨 책을 토론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하하, 그때 수상함을 느끼고 독서 토론을 멈췄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보니 저희 스터디가 결성되고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때까지 6개월이 지났더라고요. 못 믿으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1도 의심을 못했어요. 네, 결국 성경으로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끼리 읽고 공부해보려고 했는데 말이 너무 어렵게 써져 있어서 저희 힘만으로 읽는 것은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청년팀 선생님이 너희 성경 공부할 거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얼떨결에 스터디원 친구들과 그 선생님 이렇게 6명이서 주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성경 공부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따금씩 힐링되는 포인트들도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생기고 무엇보다 제가 속세에 좀 더 너그러워지고 있는 게 느껴지며 효과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냥 등신이었죠. 그 선생님도 저희가 열심히 참여를 하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아 보이니까 제안하신 게 되면 성경 강의였어요. 한두 달 정도만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도 된다고 하셨고요. 지금 자리가 딱 나서 좋은 기회라서 말하는 거다. 강요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상 되면 강의를 들으러 갔던 장소에는 저희와 같은 멀쩡하게 생긴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강의는 실제로 저희가 스터디했을 때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유독 되면 성경 강의에 거부감을 느끼는 친구가 있었어요. 심지어 저는 그 친구에게 괜찮다고 달래주기까지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제가 수상했겠죠? 땡땡아 미안하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단체 모임 강연 등이 전면 금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성경 공부는 흐지부지 되었어요. 스터디 인원도 한 명 탈퇴하는 바람에 스터디 관련 사람들도 서서히 멀어졌었죠. 가끔 2-3명이서 만나 등산을 하는 정도? 그렇게 몇 년 후가 지났지요. 친한 동생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하는 말. 언니 그거 신천지예요. 엥?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동생과 헤어지고 집에 와서 네이버에 관련 단어들을 검색해보았어요. 성경 공부 신청서 맨 위에 써져있던 땡땡 아카데미, 그때 강의를 진행했었던 강사 이름, 강의 주소 등 관련된 단어들을 죄다 검색했어요. 그러자 첫 번째로 나온 검색 결과는 땡땡시 공식 블로그였는데 게시물 제목이 더 대박이었어요. 신천지 관련 센터 방역 현황. 그때 당시에 그 신도들이 집단 예배를 계속 진행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관련 감염자들이 속출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센터들은 전부 다 방역을 진행하던 때였어서 강의 장소를 검색했더니 층수까지 전부 일치하는 주소로 나오더라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면서 어디서부터 거짓말이지 누구까지 신천지 관련 사람이지? 이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우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쳐 지나간 인연, 모든 행사, 그 행사 장소 등이 전부 가짜였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신천지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니 무심코 넘어갔던 것들도 어쩐지 수상했어. 이런 식으로 그간의 모든 순간들이 배신감으로 바뀌었지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입교하여 신도가 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포교 수법이 예전과는 달라져서 아주 조금씩 서서히 여러분의 인생에 스며듭니다. 마치 트루먼 쇼처럼요.